안녕하세요. 동사세입니다. 1% 영문법 챕터 1 개념 원리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적 해석법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절 공식에서 STVN 주어, 동어, 남어 언제나 동어가 기준이므로 동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어는 우리말 서술어에 해당합니다. 시간조동사, 부사, 동사 원형의 결합형을 동어라고 명명합니다. 동사 원형은 품사동사이고 품사는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를 암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 뜻과 함께 쓰이는 전치사 그리고 다른 품사 뜻도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ook, 보다, 보이다 란 동사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품사 명사로 외관, 겉모습 이런 뜻도 외워야 하고요. 함께 쓰이는 전치사 at, look at, 뭐뭐를 보다,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함께 쓰는 전치사도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동작 동사 중심으로 암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념적인 동사, 예를 들어서 argue, 논쟁하다 이런 동사나 cry, 소리 지르다 이런 동사들은 결국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동사들입니다. 이런 동사들 말고 실제 동작이 발생하는 동사 중심으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운전을 했고요.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샀고 그리고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다는 드라이브고요. 물건을 구매하면 buy고 그리고 일을 하면 work죠. 이런 실제 동사들을 암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조동사와 동사 사이에 끼이는 부사의 대표적인 것은 부정부사 not이 있고요. always, 언제나, often, 종종 이런 부사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시간조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조동사 미래는 will, will 이고요. 해석값은 리을 것이입니다. shall도 있다고들 하는데 shall은 쓰면 대단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shall은 God will make, 신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shall을 쓰는 문장은 대부분 영어 성경이나 미국의 수정헌법 같은 법조문 혹은 꼭 지켜야 하는 계약서 등에만 씁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shall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현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를 쓰고 그 외 경우에는 do를 씁니다. do하고 does의 그 do가 동사로 합쳐져서 사라지면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es나 s가 남습니다. 과거 시간 조동사는 do의 과거인 did입니다. 이 did의 id가 동사 뒤에 붙어서 ed가 바뀌면 불규칙
그러니까 규칙 동어가 되고요. did가 동사와 합쳐져서 새로운 동어가 나오면 불규칙 동어가 되겠습니다. do를 생략하고 did를 ed로 바꿔서 동사에 합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쓰는 말이 현재와 과거 중심이기 때문에 시간조동사를 별도로 쓰면 영어 문장에 do와 did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동어에 대한 설명은 끝내겠습니다. 동어의 해석 순서는 부사가 1번, 동사가 2번, 그리고 시간조동사가 3번입니다. 동어 앞에 문장명사를 주어, 동어 뒤에 문장명사를 나머, 주어와 나머는 대부분 문장명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문장명사는 관사, 형용사, 품사명사의 결합형입니다. 명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사는 복수로 만들 때 s를 붙여줍니다. 물론 복수 불규칙 명사가 있지만 이건 문법사항이 아니라 단어 암기사항입니다. 사람이 옷을 여러 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and나 쉼표로 나열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사가 형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형용사 앞에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사는 모자 관자의 그 관이고요. 사람이 모자를 쓰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관사문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문장명사에는 관사가 단 하나만 있어야 하고 on, 더 외에 소유격, some, any 등의 관형사, 도, 관사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머에 대한 설명은 이전 동영상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명사의 해석 순서는 관사가 1번, 형용사가 2번, 명사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주절이 결정됐으면 주절을 기준으로 주절 앞에 해석 단위를 묻고 나머 뒤에 해석 단위를 묶으면 영어 문장의 분석이 대부분 끝납니다. 물론 복잡한 문장의 경우에는 주어와 동어 사이에 단어의 모임이 있고요. 극히 외의적인 문장에 동어와 나머 사이에도 단어의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모임들을 저는 해석 단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단위라고 불러도 되고 뭐뭐뭐절, 뭐뭐뭐구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우리가 쓰는 영어는 실제 수업 영어가 대부분이고 시험 볼 때 해석을 잘해야 돼서 해석 단위로 끊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 의미 단위들을 해석 단위로 칭하기로 정했습니다. 제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해석 단위가 의미하는 바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해석 단위와 주절을 기준으로 해석 순서를 정하면 주어 앞에 해석 단위가 해석 1번, 나머 뒤에 해석 단위가 해석 2번, 그리고 주절을 해석하셔도 되고요. 혹은 주어 앞에 해석 단위를 1번, 주어를 2번,
그리고 나머지의 해석 단위를 3번, 그리고 나머를 4번, 마지막으로 동어를 5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본인 나름대로의 해석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셔도 되고 제 설명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언제나 문장 분석의 기준은 동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와 해석 단위와 해석 순서는 말씀드렸는데요.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전치사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일단 전치사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명사와 결합하여 전치사구 혹은 전명구를 구성합니다.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때 결합한다는 명사는 품사 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 명사를 의미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전치사의 전치는 문장 명사 앞, 전, 치, 위치에서 문장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조사에 해당합니다. 우리말은 명사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후치하는 조사이고요. 영어의 전치사는 문장 명사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치하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후치조사, 전치조사 이렇게 구분했어야 하고요. 줄이더라도 후치사, 전치사 개념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전치사 관련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전치사를 장소전치사, 시간전치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외우고 공부하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전치사는 우리나라 말의 조사입니다. 우리말 조사 에, 에게, 로, 으로, 와, 과 이런 조사가 장소조사, 시간조사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전치사는 그냥 조사입니다. 두 번째, 접속사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접속사를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하는 품사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틀린 설명입니다.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어입니다.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어입니다. 단어와 단어, 구와 구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접속사의 영어는 conjunction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혹은 단어 설명할 때 접속사를 conj 하고 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저는 접속사의 지읒과 영어 j가 발음이 유사하니까 대문자 j를 접속사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개념 원리, 총정리, 그리고 일반적 해석법과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다소 실제 본인 교재의 영어 문장에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 중고등학생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문장을 만들어 가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내가 그를 도왔다 라고 하면 일단 동사와 나머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그를 돕다니까 help him. 시간하고 주어를 붙이는데 도왔다니까 과거죠. 그러면 did. 주어는 I. 그러면 I did help him. 그런데 did가 사라져서 ed로 붙으면 helped가 되겠죠. 그러면 I helped hi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숙제하는 걸 도왔다 라고 하면 언제나 문장을 계속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동사와 나머를 먼저 생각하세요. 실제 동작을. 그러면 그가 숙제를 한 거니까 숙제하다는 do homework 같은데 여러분 대부분이 명사를 쓸 때 겁내하는 게 이 단어가 복수로 써야 맞는지 부정관사 어를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머뭇거리다가 작문을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문장명사 개념을 머릿속에 두셨으면 일단 품사명사를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하세요. homework. s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럼 앞에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방금 말해서 없었죠. 어떤 숙제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관사를 붙여야 하는데 이때 관사를 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some 혹은 his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me은 any와 상응하는 그냥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을 뽑아낼 때 쓰는 개념의 관형사입니다. 그러니까 homework를 some homework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숙제는 그의 숙제도 그러니까 그의 숙제니까 his homework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be, do, have 중에 고르면 do를 고를 수 있겠죠. 그러면 do his homework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하고 주어를 붙여줘야죠. 시간은 도왔다에 아까 did가 붙었으니까 여기도 did가 붙습니다. 그러면 he가 주어가 되고요. did do his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did하고 do가 합쳐지면 동어인 did가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I helped him 이라는 주절과 he did his homework라는 주절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접속사 and로 연결합니다.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문장을 이제 연결하면 I helped him and he did his homework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는 근데 반복을 싫어하죠. 앞쪽에 him, 뒤쪽에 he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he가 생략됩니다. 그러면 and라는 접속사도 생략되죠. 그런데 주절 공식에서 주어와 시간이 쌍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주어가 생략되면 시간도 생략돼야 됩니다. 그러면 did가 다시 did do로 분리돼서 시간조 동사 did가 생략되죠. 그러면 do his homework만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do his homework를 앞에 주절에 다시 붙여줘야 하는데 그 붙이는 역할을 뭘로 할 거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경우,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경우, 그리고 to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ing는 논리적 시간을 따졌을 때 논리적으로 과거, 아무것도 안 붙일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이 동시, to를 붙일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이 미래일 때를 뜻합니다. 물론 그 논리적 시간 기준의 기준 동사는 앞에 있는 help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도왔는데 논리적으로 숙제를 이미 했으면 도울 수가 없죠. 따라서 ing는 연결을 못합니다. 돕는 시간과 숙제를 하는 시간이 논리적으로 같을 수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붙이겠죠. 돕는 시간과 숙제를 하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도와줬더니 숙제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to로 연결은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nd라는 접속사, he라는 주어, did라는 시간 조동사가 생략되면 이 경우에는 to로 연결하거나 to 없이 동사와 나머가 앞 주절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문장은 I helped him do his homework 혹은 I helped him to do his homework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때 help를 준 사역동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고 to가 있거나 없거나 의미가 같다 이렇게들 설명하시는데요. 전부 다 틀린 표현입니다. ing는 논리적인 과거, 아무것도 붙지 않을 때는 논리적인 동시, to가 붙을 때는 논리적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to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동작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에서 A와 B가 같다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같은 건 생략하거나 없애지 별도로 쓰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I helped him to로 연결했다고 치면 to help his home 죄송합니다. I helped him to do his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전 동영상 어딘가에서 동호 공식 설명드리면서 부정사 문법은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나와 있는 이 to do his homework를 기존 영문법 설명을 적용하면 이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혹은 명사적 용법 혹은 부사적 용법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의 숙제를 하는 그를 도왔다. 이러면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힘을 도와주는 말이 됐으니까 형용사가 되니까요. 만약에 그가 숙제를 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면 을에 목적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목적어로 쓰인 거고 그러면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만약에 그가 숙제를 하도록 도왔다. 이렇게 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면 help라는 동사를 도와주는 부사로 쓰였으니까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문법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 배우니까 힘든 거고요.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우고 재수할 때 배우고 토익 공부할 때 배워도 이해가 안 되고 아는 것 같은데 문법 문제 풀면 적용이 안 된 게
없는 문법을 만들어서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to do his homework는 해석 단위로 나무 뒤에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좀만 더 해볼까요? 약간 안 힘드시면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최초에 I helped him 이라고 해서 주절을 시작했는데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him 이라는 대명사는 본래의 문장명사가 있었어야 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도서관에서 톰을 만났다 라고 하면 그러면 만나다가 영어로 meet고요. 톰을 만났으니까 meet 톰이 되겠죠. 내가 만난 건 지금 시간이 다 과거니까 시간조동사는 did를 쓰면 되고요. 주어는 I니까 I did meet Tom in the library 이렇게 전명구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도서관에서 톰을 만났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를 도왔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I did meet Tom in the library 앞에 접속사 when을 써주면 그러면 I helped him 하고 연결이 됩니다. When I did meet Tom in the library, I helped him to do his homework. 그러면 꽤 긴 영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일반적 해석법 순서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주어 I 앞에 해석단이 When I did meet Tom in the library가 첫 번째 해석 단위가 되고요. 뒤에 있는 to do his homework가 마지막 해석 단위가 되니까 내가 도서관에서 톰을 만났을 때 그의 숙제를 하도록 내가 그를 도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내가 도서관에서 톰을 만났을 때 나는 그의 숙제를 하도록 그를 도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When I did meet Tom in the library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did하고 meet를 합한 met, M-E-T를 쓰지 않은 이유는 불규칙 동어를 암기를 못해서 그 동작의 과거를 표현을 못할 때에는 시간조동사와 동사 원형을 인수분해한 것 그대로 말을 해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꽤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교재의 영어 문장들을 계속 해석해 나가시면서 단어를 엄청 많이 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재 살 필요가 없고 수능 기출 영어 다운받아서 교재로 쓰시라고 했는데 공부를 하긴 하는데 나는 중학생이어서 교재를 사야 될 것 같다 이러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아닙니다. 수능 영어의 듣기 평가 대본을 다운받아서 듣기 연습도 하시면서 대본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수능 듣기 대본의 난이도가 중학생이 충분히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